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도 제2회차 기출 인사 1급 이론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1번 문제 이렇게 딱 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 1번 문제부터 저렇게 사이즈가 크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겁먹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도망가시면 안 돼요. 네. 자, 이렇게 지문들이 많은 문제들이 이번에는 대거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문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느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렇게 지문들이 대체적으로 좀 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긴 지문 속에서도 키워드는 존재할 것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 핵심의 요지는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우리 풀이하면서 볼 때 이 문제의 핵심이 뭘까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다룰 것 같죠? 좋습니다. 어떤 요점으로 요점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이 긴 지문 안에서도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정답은 몇 번? 이런 식으로 풀이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죠? 네, 그래요. 가보도록 하겠죠.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그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듣고 문제를 풀어도 되겠지만 듣지 아니하고도 사실은 어느 정도 문제풀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 것만 같아요. 그죠, 여러분? 네, 그 개념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4차 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이 친구 빼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야기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뭐 경제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말표현을 쓸 정도로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전환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메인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구나. 말 그대로 이렇게 전환, 무엇을 전환한다? 다 디지털로 전환한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을요? 우리 전통적인 방식, 전통적인 사회적 구조 이런 것들을 뭐 해보겠다? 변형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이란 말편이 따라붙게 되겠죠. 자, 읽어보면 생산 컨설팅의 인사팀에 근무하는 홍 과장은 최근 한 회사가 디지털 전환 전략을 추진한다는 발표를 들었다. 이에 따라서 인사팀에서도 기존 종이 기반의 평가 및 급여 관리 시스템의 클라우드 기반의 HR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지는 좀 오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AI가 그렇죠. 들어와야죠. 이 말 들어와야 됩니다. AI를 적용해서 활용한 성과 분석도 하고 맞춤 교육 추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회사 전체적으로 빅데이터도 빠질 수 없죠. 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대면 협업 플랫폼을 확대할 것이고, 그죠? AI 챗봇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벌써 여러분 고객 응대, 이런 챗봇을 의한 고객 응대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추진하고 있대요. 이를 통해 기업 내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접점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디지털 전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요약한 거죠. 자, 클라우드 컴퓨팅만을 이런 말표현 이런 거 거슬리죠, 여러분. 네. 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분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하겠다라는 거죠. 네, IT 부서만 개선하겠다 이런 말표는 아니었어요. 스마트 보급과 같은 개별 디지털 기기 요 보급에 초점을 맞췄다 이런 말표현도 아니겠죠. 적절히 따라와 주셨다라면 정답 2번 골라주시는데 어렵지 않게 도달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신규의 유형의 문제 출제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모든 지문을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요. 이런 문제 또
개선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조금 더 간략하게 이 지문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줄어들고, 그죠? 그런데 이런 거죠. AI를 활용했다. 예,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 AI 도입을 해서 챗봇을, 그죠? 인공지능을 통한 이런 말표현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예시로 여러 번 언급이 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개념 도출하는 이런 형태는 가질 수 있다. 이런 지문이 조금 크니까 좀 줄여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우리 2번으로 넘어갑니다. 빅데이터에 여러분, 그래요. 이 5가지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바로 정확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영어 공부 같겠죠?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5가지 요소. 이 5가지 요소 중에 정확성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것이고, 봤을 때 여러분, 요거 봤을 때 답이 바로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5가지 열거를 지난 프리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전 회차 프리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그렇구나 해주실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지문을 보고 바로 답을 이렇게 3번입니다 라고 체크하고 넘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추가적인 내용들이니까 조금 더 읽어봐 주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오고 싶어요. 괜찮죠? 여러분 이거 다 읽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아야 유의미한 분석 결과가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점 맞춰서 이야기를 읽어주시면 여기 계속 나오죠. AI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잘못된 데이터로 평가를 잘못 왜곡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다. 따라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이거 길게 읽었어도 저는 여기서 벌써 끝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의 요 영어 단어를 보자마자 답을 체킹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너무 여러분 JQ 잔머리인가요? 뭐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문을 읽다가 되려 다른 생각에 빠져들까 봐 하는 소리였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문제를 받았을 때 보자마자 나왔네, 정확성이네,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한 이야기를 준 거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모 주면서 다른 뭐 속도라든지 규모 같은 게 나오겠어요? 말이 안 되죠. 따라서 볼 것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문에서 결합해 주신다면서요. 그래요. 지문에서 결합하면 이 지문을 꼭 참고해 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네. 데이터의 정확성, 신뢰성 끌어올려야 한다. 정확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강조하는 요지죠. 그렇죠, 여러분?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 몇 번? 3번이라고 처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 왜 이렇게요? 네, 요 앞에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충분하니까. 왜냐면 지문이 다 길어요, 여러분. 네, 3번. 컨설팅 기업의 생산 옵티마이즈는 ERP 시스템을 도입하고 회계 모듈과 인사 모듈을 연계하고 급여 관리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모듈 간의 데이터 동기화가 원활하지 않아서 급여 계산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 근데 읽어보세요. 여러분 나오겠어요? 이런 거? 이게 정답일 수 없겠죠. 시스템 폐기하자. 올바르지 않죠. 우리는 ERP 정보관리사 굉장히 훌륭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올바르지 않겠죠. 급여를 계산할 때 어떻게? 수작업으로. 이거 진짜 올바르지 않죠. 이렇게 불필요한 인력 낭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안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렇죠? 시간 낭비를 저렇게 주니까. 그렇죠? 네, 회계 모듈을 제외하고 급여 관리를 수동으로 제외. 이런 말표현 진짜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ERP 시스템의 모듈 간의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해 줘야 하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 우리 프로세스를 개선하자라는 뜻으로 봐주셔야 되겠지. 이제 극단적으로 우리 시스템을 폐기해 버리겠어? 아니 옛날에 좋아. 우리 손수 수작업으로 가자.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죠. 그죠, 여러분?
정답 4번이고 사실은 이런 문제 읽었을 때는 그냥 상식적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이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문제였다. 자, 베스트 프랙티스 목표로 여러분 ERP 시스템을 도입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 이거 잘 나오는 건데 지문이 좀 바뀌었어요. 일하는 기업을 따라가자. 아, 올바르지 않다. 자사에 맞게 행해줘야 한다. 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죠. ERP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기존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계산해 줘야 된다. 개선한다는 얘기예요. 고쳐준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네. 이건 뭐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자, ERP 도입 시 기존 업무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것을 높일 수 있다. 올바르지 않죠. 망하는 길이다. 실패하는 요인이다. 이런 얘기하죠. 기존의 업무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것은 실패의 요인으로 꼽히는 내용입니다. 자, 커스터마이징 및 여러 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표준만, 예, 그래요? 표준 기능만 사용해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 커스터마이징 어느 정도 되는지 따져보고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죠? 기업에 맞춰서 우리 기업의 여러분 어느 정도의 특성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은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지게끔 행해줘야 되겠죠. 표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 따라서 정답이 가장 올바른 것은 2번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문제 5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네, 이렇게 지문화가 정말 지문이 참 많이 생겼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공적인 ERP 도입입니다. 기대되는 회사를 골라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죠. 실무 담당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머나. 그래서 경영자는 배제한다? 올바르지 않죠. 네, 경영자 참여하셔야죠. 네, IT 전문 지식이 풍부한 전산 부서 직원들로만 구성된 올바르지 않죠. 이렇게 IT 부서가 그죠? 너무 IT 부서로만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IT 부서만 결합해서 여러분 TF팀을 꾸려가지고 도입을 한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너무 여러분 이렇게 한쪽 부서 IT만 부서가 충족이 돼서 이런 ERP 도입을 끌어오게 되면 올바르지 않다. 예, 실패할 수 있겠죠. 성공의 지름길은 아니다. 자, 기존 업무 방식이 유지되도록 여기 커트. 기존 업무 방식이 유지되는 것은 여러분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공적이지 않아요. 예, 실패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을 그것에 껴맞춰서 ERP를 추진하라 올바르지 않죠. 자, 업무 프로세스 재정립 앞에 있는 문제랑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문제 풀면서 마치 앞에 4번과 5번 문제는 한 문제 같아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하고 경험이 많고 유능한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다. 이게 가장 성공적인 효과를 끌어오겠죠. 따라서 정답 4번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겠죠? 네. 그렇다. 여러분 문제 풀면서도 느껴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네. 어렵지 않게 도출이 됐을 거다. 자, 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어요. 자, 인적 지원의 여러분 관리의 패러다임의 변화. 그죠.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고요. 적절하지 않은 친구 골라주세요. 우리 연공 중심에서 성과주의로 넘어왔다라고 얘기했어요. 변모했다. 이런 얘기했었고 여러분 예전에는 일반적인 통보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하지만 요즘엔 방위 함께 의사결정을 도출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양방향, 쌍방 똑같은 얘기죠. 네. 여러분 수직관계에 여러분 상하관계를 가졌다가 요즘엔 어떻다? 수평적이다. 아우 올바르다 정말. 그죠? 요렇게 돌아가는 거 어때요? 성과 위주의 보상에서 공평하고 획일적인 보상으로의 변화 올바르지 않죠. 이렇게 매번 획일적인 보상에서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죠? 성과주의의 모습을 많이 띠고 있다라는 거 우리 다 같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여러분? 네. 무조건 성과주의가 무조건 100% 좋아는 아니에요. 단점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했던 IMF 시절에 여러분 이런 성과주의가 확 들어오면서 여러분 무시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렸었죠.
자, 7번 문제로 넘어가도 되겠죠? 생산성. 7번 주식회사 생산성 인사팀에서는 직무를 체계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직무관리를 진행하려고 한다. 절차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자. 예, 좋습니다. 직무관리를 실행하려고 할 때 그 절차를 예전에는 그냥 순차적으로 올바른 거 골라주세요. 이런 형태를 갖췄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기억해봐요. 직무관리의 절차. 네, 직무관리는요. 직무를 먼저 분석합니다. 그죠? 직무 분석을 한 내용을 가지고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를 우리는 작성해 두었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토대로 직무 평가를 임했습니다. 이런 절차 보았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것을 말로 풀었을 뿐입니다. 그쵸? 네, 먼저 직무명세서를 작성하고 직무평가, 이거 좀 아쉽죠. 순서가 올바르지 않구나. 가장 먼저 기술서를 작성하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분석이 있어야 되겠죠. 분석 먼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2번도 땡이 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이러면 안 돼요. 자, 먼저 직무평가를 한 다음에 이 또한 올바르지 않죠. 평가를 하려면 뭐 해야 되겠죠? 분석이 먼저 되어야 하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정답 4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잘 되어 있죠. 직무 분석을 먼저 해. 그리고 나서 직무 기술서 작성하고 직무 명세서 작성하는 거야. 그리고 직무 평가를 진행한다. 아주 올바르고 똑똑하게 잘 적어두었어요.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체크하고 누구도 놓치지 아니하고 문제 잘 해결하고 왔겠죠? 덩치가 클 뿐이지 여러분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밑줄 한번 쳐보세요. 기술, 교육, 몰입, 도전, 판단력과 같은 요소를 가져요. 무슨 요소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 우리 친구들 외쳐주실 수 있겠죠? 어디에서? 여러분 이런 것들 제가 조금 더 체크해 주세요.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이런 것들은 잘 안 온다. 매칭이 잘 안 된다. 이러면서 숙련 요소를 이야기했었죠. 따라서 정답이 되는 거 뭐냐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1번이 답이 되어야 하겠죠. 그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 구체적으로 사례를 반대로 준 거죠. 예전에는요 이렇게 저렇게 요소들을 나열하고 올바르게 짝지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라면 그쵸? 네, 이렇게 반대로도 물어볼 수가 있게끔 여러분 열거해 놓은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고 넘어가 주셔도 되겠고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신규의 유형이다 라고 하더라도 늘상 느끼는 것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면 어렵지가 않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같이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9번 문제는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인적 자원을 예측하는 방법이래요. 네, 예측기법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골라줘라. 보기에서 설명하는 거. 뭐라고 들어가 있냐? 주식회사 생산입니다. 인사팀에서는 최근 5년 동안 매출 증가율과 채용 인원 간의 관계를 분석해보니 네, 매출이 10% 증가할 때마다 신규 채용이 평균 5%가 증가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패턴을 확인했다. 과거에 이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의 매출 20% 증가할 것 같으니 인력 계획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충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이게 뭡니까? 네, 추세죠. 추세. 이렇게 내가 매출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그쵸? 그에 따라 인원 증가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번에도 우리가 인적 자원을 예측할 때 앞서서 과거에 이랬던 그쵸? 추세를 훑어보고 그에 따라서 매칭하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2번입니다. 델파이 기법이나 브레인스토밍 이런 거 되지 않잖아요. 회계 분석 올바르지 않죠. 뭔가 요인 따져야 되는데 그의 요인에 딱 맞아 떨어지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추세 분석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도 한번 가볼까요? 네. 여러분 보세요. 평가, 모집평가의 주요 지표 중에 수용률. 여러분 수용률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제가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합격자 중에 입사 제의를 받았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퍼센테이지?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기억해 주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최종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합격한 사람 중에 입사 제의를 받아들였다. 수용이죠, 여러분. 수용. 실제 그래서 입사를 한 사원의 비율, 수용률이라고 얘기하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될 것이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지원자 가운데 최종적으로 선발된 인원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이런 거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떡하니 선발률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맞아요. 자, 단계별로 지원자들이 얼마나 축소되고 배치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산출률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모집 단계마다 통과하는 인원의 인원을 지원자 총수로 나누어서 측정하게 됩니다. 네, 지금 우리 이 친구가 산출률에 대한 설명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여지죠. 왜요? 이렇게 모집 단계별로다가 지원자들이 어떻게 축소 배치됐느냐 뭐 이런 말 표현들이 언급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즉,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이렇게 산출률에 대한 것은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모집 단계를 통과하는 인원을 지원자 총수로 나눠서 봤다라는 거. 그런 퍼센테이지, 그렇게 만들어지는 비율이 바로 뭐다?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산출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출률이 과도하냐, 그죠? 아니면 너무 낮으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는 지표로 쓰이는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자, 4번입니다. 지원자들 가운데 선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러분 밑줄 쳐드렸던 거 기억합니까? 우리가 본 강좌 시간에도 무작위로 선택하여 이런 말 표현들에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무작위로 선택하여 채용을 했을 때 일정 기간에 지난 후, 경과 후 업무를 잘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라고 들어가 있죠. 성공적으로 본인이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비율을 나타낸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기초율이다 라고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자,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살펴주시고, 이렇게 여러분 조금 우리 교재랑은 살짝 다르게 쓰여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제 정의가 무조건 100%입니다 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를 해줘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린 교재로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유사한 것들도 있지만 조금 다르게 나왔어도 그 뜻을 내포하면서 써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라고 재빠르게 골라주셨을 것 같고, 문제 풀었을 때는 사실 이렇게 보고 3번 체크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중이니까 생각해주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11번. 얘도 사이즈가 좀 크지요. 하지만 읽어보시면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방식에 좀 벗어나서, 획일적인 질문 방식에 벗어나서 이렇게 처리했대요. 이런 면접을 진행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보기에서 얘기하는 면접 방식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홍길동 씨는 면접 진행 중인 지원자들의 답변에 따라 즉석에서 추가적인 질문을 던지고 지원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가져가려면 면접자들의 경청, 그 다음에 고도의 질문의 기술 능력, 훈련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답변이 아니라 지원자의 자유로운 사고와 의견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적혀져 있어요. 이건 뭡니까? 뭐에 대한 얘기예요?
정해져 있지가 않대요. 그럼 여러분 몇 번이 될까요? 여기서는 여러분 구조화는 절대 안 되겠고, 그죠? 비지시적인 면접이다라는 걸 재빠르게 알 수 있죠. 아, 요 집단 면접 이런 거 안 들어오죠? 스트레스 면접 아니겠죠? 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라고 체크하고 문제 12번. 와, 그래요. 선생님, 그죠? 맞아요. 절 왜 부르는지 알아요, 여러분. 왜 부르시는지 압니다. 문제 읽다가, 그죠? 네. 가보자. 좋습니다. 요거는 말이 많았던 문제일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생산의 신입사원의 인력 배치 원칙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주식회사 생산은요, 이렇게 신입사원의 배치를 진행하면서 현재 실력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배치하는 원칙을 적용하려고 한다. 이런 말 표현 들었을 때 두 가지를 여러분 놓고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근데 향후 해당 직무에서 더더욱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인재를 고려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런 말 표현은 사실은 여러분 이따가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 현재 실력은 좀 부족하지만 능력이 뛰어난 습득 능력이 뛰어난 직원은 R&D 부서에 배치하고, 네, 이런 능력을 본다는 얘기죠. 네, 경험 능력은 없지만 설득력이 강하다라면 그 친구는 영업팀에 배치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처럼 생산은 현재 역량뿐만 아니라 성장 가능성, 이런 말 표현들이 그렇죠,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좀 보도록 할게요. 중기적인 인재 육성 전략과 맞춰서까지 배치하려고 합니다. 라는 말 표현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제자의 그 의도를 제가 또 선생님 꾸역꾸역 이렇게 생각해내는 것입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분명히 두 가지를 가지고 혼돈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균형주의, 실력주의 이런 친구들은 고민의 상대거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정답은 적재적소가 됐는데요. 이 적재적소가 여기에서 실현이 되죠. 보세요. 지금 우리 직원이 들어왔을 때 신입직 직원이 그 습득 능력이 좋으니 이 사람은 R&D 부서로 보내야겠다. 그리고 우리 경험은 미처 없지만 설득력이 강하니까 이 친구한테는 영업이 좋을 것 같아. 적재적소라는 거죠. 그 사람에 해당하는 그 능력을 파악하겠다. 근데 물론 이 앞에서 썰을 읽다 보면 약간 미래적이고 장기적으로, 그죠? 네. 향후 직무를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높은 인재를 만들겠다. 그런 거 얘기할 때는 앞에 지금 현재 내가 무슨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말표현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입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박할 것 같은, 네. 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자라고 할 때 이렇게 현재 내가 담당하는 직무가 있고 향후 배치할 때 이런 말표현 들어가면서 그때 우리가 뭐 한다? 미래에 내가 육성할 것까지 고려한다라는 말표현 들어갔다면 인재 육성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신입사원 대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거지? 요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맞지 않느냐? 이것은 누가 봐도 적재적소 아니냐? 라고 얘기할 것이 에요. 그래서 네, 사실 저는 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 이 부분의 해석이 그러한 방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돈이 될 수 있지만 좀 명확하게 읽어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13번 보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식회사 생산의 인사팀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무 설계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이전에는 한 직원이 계약서 작성 및 검토만 담당했으나 최근 여러분 뭐만 했다고요? 계약서 작성하고 검토만 담당했었는데 계약서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클라이언트와 소통 및 데이터 분석도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직무라고 하면 좀 추가적으로 더 범위를 넓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구나. 자, 그럼 이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라고 하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직무 확대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그렇구나 라고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문제 14번. 우리 갈 길이 진짜 멀죠? 한번 볼까요? 네, 모집관리 충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띵띵 제도란 여러분 여기서 벌써 끝나버렸네요. 기업에서 특정 프로젝트나 신규 사업에 필요한 인재를 모으기 위해서 우리 기업 내에 인재를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사용하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볼까요? 동기부여할 수 있다. 이직을 하지도 않고 원하는 직무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반면 구성원들이 선호하는 일부 포지션이라든지 업무 등에 지원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뭡니까? 직장 내에서 여러분 모집하고자 한다라는 그 방법 중에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사내 공모제. 사내 공모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사내 공모제도, 사내 공모제 이렇게 여러분 적어주시면 완료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구나. 문제 읽었을 때 앞에서 벌써 끝났을 거예요. 우리가 사내 공모제를 공부했으니까. 자, 15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인사고과의 구성 요건입니다. 구성 요건 중에 수용성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신뢰성, 타당성, 수용성, 그 다음 실용성 이 네 가지가 언급이 되죠. 네, 그 네 가지 요건 중에 수용성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 수용성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것에 포커스 맞춰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평가 내용이 평가 목적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공부하셨었어요? 우리가 타당성에 대한 학습이었죠.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뢰성 있게 벌써 다 나와버려서 입에서 정확하게 측정이 되었는가. 이 정확하게 측정이 된 것은 뭘 보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동일한 숫자치를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말표현을 하죠. 자, 피평가자들이 평가 결과와 활용 목적에 동의하였는가 이게 받아들였는가 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뭐가 될까요?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비용 나왔어요. 이런 설계와 실행이 들어가는데 비용이 적절한가에 대한 점검 이거 뭡니까? 비용 빠짐없이 얘기하죠. 실용성에 대한 네, 이런 얘기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거고요. 16번 직장 내 훈련에 대한 단점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 시간을 통일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요. 교육 내용의 수준이 통일성을 갖추기가 어려워요. 그죠? 이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구성원을 같이 훈련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통일성을 갖추기가 어렵죠. 수준도 뭐 시간도 갖추기가 어렵다. 이런 말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작업 수행이 여러분 지장 초래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업할 때 우리가 아무래도 직장 내에서 훈련을 이룩하기 때문에 맡은 바 직무와 이렇게 뭐요? 훈련에 대한 둘 다 양쪽을 다 소홀히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단점이었죠. 그래서 이런 말편이 풀어서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틀린 얘기가 아니고요. 교육생들의 능력 차이를 고려하기 힘들다. 능력이라는 것은 그 근로자들, 우리 신입 근로직들의 여러분 데리고 일을 가리킨다라고 하면 그 차이를 고려하기 힘들다. 반영할 수 있겠죠, 차라리. 그죠, 여러분? 직장 내에서 여러분 수행해보고, 교육 훈련을 해보고, 너무 어려워한다라면 그것을 조금 레벨을 좀 낮출 수는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일성을 갖추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약간 차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직장 내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약간의 뭐랄까, 유연하게 실행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거 골라줘라 라고 하면 4번이 네 바로 이런 부분이죠.
사실은 그런 능력 차이를 파악하기가 힘든 거는 직장 외에서 교육할 때 총체적으로 다 모아놓고 실행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느낌을 모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적합하다라는 설명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따라서 16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자, 보기에서 적용되는 주식회사 생산 IT의 승진 기준과 가장 관련이 깊은 요소는 무엇입니까? 라고 들어가 있어요. 읽어야 되죠, 또. 예, IT는, 네, 주식회사 생산 IT는 업무 사기 진척과 성과 달성을 독려하기 위해서 기존 근속 연수에 따라 여러분 연공주의 승진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성과주의 기반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일단 이 말 나오자마자 이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정성, 올바르지 않죠. 연속성, 여러분 근속 연수 같은 것들이라든지 연공서열이라든지 안정성을 원한다. 이거 다 연공주의의 특성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X 칠 수밖에 없죠. 여기서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네, 성과, 개인의 성과와 조직의 기여도를 평가한다라는 말표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뭐밖에 없어요. 사지선다형에서 찾을 수 있는 건 2번밖에 없죠. 이건 좀 진짜 쉽지 않았는가? 그 대신 말로 막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읽다가 기력을 그죠? 소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읽다가 진짜 집중력 떨어지는 그런 시험의 회차 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문이 기니까 문제를 풀다가 힘들어 하셨던 모습이 있을 것이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조직 개발 기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가보도록 할까요? 자, 생산 컨설팅은 최근 관리자의 리더십 역량 강화 및 조직 내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여 네, 조직개발 기법을 도입했대요. 네, 뭐가요? 외부 컨설턴트가 관리자와 협력하여 이런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관리 방식으로 제안을 돕고 있대요. 제안해서 돕고 있다. 제안하도록 돕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컨설턴트는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보다는 관리자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는가? 외부의 컨설턴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끝까지 뭐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알아서 자각하고 그죠? 알아서 깨우치고 조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한대요. 이렇게 조력한다.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으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조직개발 기법 중에 유형 중에 하나 있었죠. 네, 팀 구축법 아니지요. 네, 우리 자문을 걷는다. 누구한테? 외부 컨설턴트한테 자문을 얻는다. 이런 말표현 했던 것들을 기억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그쵸? 네, 그냥 말표현들을 그대로 이렇게 말만 옮긴 거예요. 우리 외부 컨설턴트가 그 관리자를 도와준다. 이 말 여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와서 뭐 한다? 이 사람이 여러분 문제점이 무엇인지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 끝에 조력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예, 뭡니까? 과정자문법에 대한 특징이다 라는 거, 설명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나머지 여러분 우리 잊었다라고 하면 팀 구축법, 감수성 훈련, 조사 연구 피드백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또 더 설명을 세부적으로 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앞에 우리 교재 측 한번 체크해보자요.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교육훈련 방법을 고르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직원들은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팀 단위로 해결하는 방식의 교육훈련을 도입하였습니다. 네, 실제 프로젝트나 업무 개선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습하고 이 과정에서 이렇게 팀원 간의 협력 실행 과정을 반복 경험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하게 만들어주게 돼요. 극대화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네. 그리고 발표하고 피드백 얻어서 최적의 방법을 도출하는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내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배운다. 액션 러닝에 대한 얘기죠. 그쵸 여러분? 네, 액션 러닝 움직이면서 행동하면서 배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쵸? 여기에서 이런 과제들을 주면서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경험으로 인해서 네, 그러면서 배우게 되는 요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왜? 따라서 뭐 강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이러닝 이런 거 택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네, 따라서 정답 몇 번? 액션 러닝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처리하는 방식. 자, 이런 문제들을 풀 때 항상 여러분들이 코칭이 뭔지 이 러닝 같은 것들은 누가 봐도 여러분 인터넷과 관련된 얘기가 블라블라 써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 여러분 어때요? 이 러닝이죠? 이렇게 말을 써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 써 있습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지선다를 보고서 이 지문을 다 못 읽었다고 하더라도 예측을 먼저 하고 들어가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터득을 해보세요. 네. 자, 보기와 같이 여러분 설명하는 오류는 어떤 선발의 오류냐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생산은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필기시험,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다. 자, 여기부터겠죠. 하지만 최근 최종 우리가 채용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밑줄 쳐볼까요? 네. 지원자 중에 실제로 업무 수행이 뛰어나고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인재들이 시험이나 면접에서 탈락하는 현상. 그거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되겠죠. 제 몇 종? 1종 오류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여러분 우리 1종 오류와 2종 오류 얘기할 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네. 그것을 조금 더 보기 박스를 풍성하게 바꿔서 이렇게 썰로 풀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하지만 핵심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이미 나왔죠. 그죠? 못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동안 그래프 엄청 나왔던 거 기억하죠? 그죠? 요거까지 같이 함께 기억해 주세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거. 네. 이렇게 객관식 문제로 나왔다가 이렇게 지금은 주관식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21번 한번 읽어보고 계시면 제가 빠르게 지우고 넘어갈게요. 21번 임금에 대한 성격이 나왔습니다. 네, 기업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주세요. 생산의 원가 요소. 그렇죠. 생산 원가 요소에 농업이 들어가잖아요. 제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그때 들어가는 그 원가를 생각해 보세요. 재료비도 있겠지만 그 안에 농업이 즉 그렇죠. 그래서 임금은 하나의 생산의 원가 요소이다 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지요. 이건 기업이에요. 기업. 사회적 신분을 상징한다. 이런 얘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업 입장이 아니죠. 근로자 측에 대한 근로자가 생각하는 임금의 성격인 거죠. 그렇죠? 네. 기업의 경쟁력이다. 경쟁력의 요인이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근로자 유치와 유지의 요인이 된다. 이런 거 다 어떻습니까? 기업의 특성에 해당하는 친구들이죠. 분류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네, 가능해야 되겠죠. 네, 따라서 정답을 몇 번? 2번. 이건 보너스 문제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한 10문제까지 넘게 남았죠? 조금 속도를 내봐야 되겠죠? 자, 근로자 기준법에 따른 근로기준법 나왔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로기준법상에 근로라는 것은 그렇죠.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얘기합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8시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사용자는 휴일, 야간입니다. 휴일 근로 플러스 야간 근무가 실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통상임금의 50%만 가산한다? 올바르지 않죠. 거기에다가 50%에다가 그쵸? 우리가 휴일 근로까지 여러분
휴일 근로에서 야간 근로까지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쵸? 네. 휴일 근로 여러분 뭐 다 따졌던 거 기억하십니까? 8시간 이내냐 뭐 10시간이 넘어 8시간이 넘어가냐에 따라서 100분의 50% 이런 걸 따졌어요. 거기에다 하나지 더 야간 근로까지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에 100분의 50만 가산해서 지급할 것이 아니라 이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이고 휴일에 야간 근로까지 하였으니 거기에다 플러스 100분의 50을 더 가산한다. 이런 말 표현들이 더 있어야 되는 거죠. 부족해요. 네, 이 짐은 올바르지 않았다. 임금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얘기하죠. 모든 것을 얘기한다. 뭐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어떤 명칭이어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임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타나 있는 발표 맞는 소리니까 읽어주셔야겠죠. 자, 23번입니다. 네, 임금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키포인트, 여기죠. 경제적인 조건의 변화에 따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업의 사정에 순응하여 이 말 나왔어요. 다른 데로 못 갈 것 같죠? 임금률을 자동으로 변동 조정하기위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순응 임률제라고 얘기한다. 따라서 정답 3번입니다. 라고 처리를 해줄 거고요. 포괄임금제나 임금피크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생각해줘요. 어디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표준시간급제까지 열거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같이 넘어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칭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고요. 이 내용까지 다 설명하면 우리 1시간 안에 뭐를 못해요. 문제 다 못 풀어요. 자, 보기. 생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식회사 생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리후생의 설계 원칙은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문제를 읽어보세요. 복리후생 제도를 개편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데 여론조사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사가 여러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네, 근로자 참여 원칙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벌써 답이 나와야 돼요. 끝까지 읽고 2번 읽고 3번 읽을 필요 없이. 그죠, 여러분? 이렇게 체킹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풀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원천징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완납적인 원천징수는 여러분 어떻다고요? 원천징수 한 번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얘기한다. 딩동댕. 그쵸? 원천징수 의무자는요. 원천징수한 세금을 여러분 어때요? 소득이 지급한 날이 그죠? 소득 지급일이라고 써있죠?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라니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몇이요? 여러분 다음 달 10일까지라고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원천징수 우리가 그 원천징수한 납부를 언제까지 한다?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다라는 것을 절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올바르지 않은 거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이야기가 써 있으니까 그대로 여러분 이해하고 인식하고 기억해 두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손볼 곳이 없으니까 이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26번의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읽어보세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한글로 입력하세요. 사기업인 주식회사 여러분 일부러 사기업인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주식회사 생산에서 근무했던 홍길동 씨가 30년 동안 근무하고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해 왔으며 퇴직 후에 매달 일정 금액을 받아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자, 보장받을 예정이래요. 만약 그 사람이 불의로 사고로 사망을 하면 배우자나 자녀가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이 되고요. 네, 이와 같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이 없을 때 본인이나 유가족들이 그죠?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는 그런 제도를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국민연금이라 그러죠. 그죠, 여러분? 네, 그러면서 중간에 막 이렇게 막 중간에 돌아가시면 뭐 이런 얘기가 적혀 있는 것도 보이실 수 있어요. 왜 사망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네. 왜 노령연금 우리 기억해요. 뭐 장애연금, 그죠?
사망 일시금 뭐 이런 얘기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여기에 스며들고 싶었나 봐요. 더 커졌을 수도 있겠어요. 네. 어쨌든 뭐 이렇게 간략하게 넣어보면서 하고자 하는 말은 벌써 앞에서 근무할 때 따박따박 우리가 이처럼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불입한 거 국민연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핫 이슈입니까 요즘. 그렇죠? 저도 여러분 국민연금이 나올 거라고 예측은 하였다. 왜 그럴까요? 핫 이슈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들썩거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슈가 되는 내용이 시험에도 이렇게 개념적인 문제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정부의 보장 제도를 한글로 입력하시오. 여러분 보세요. 네. 특징은요. 여기죠. 이렇게 최근 자금난으로 직원들의 급여라든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도산을 신청했어요. 일부 그 근로자들은 퇴직을 결정했는데 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요.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생활고에 시달린대요. 정부가. 네.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같은 것들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죠. 그죠 여러분? 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임금 채권 보장 제도라고 얘기했었죠. 임금 채권 보장 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기억해 둬야 되는 내용이었고, 우리 왜 챕터별에서도 많이 봤던 내용이죠. 다음에 이렇게 밑에 보기 박스가 만들어져 있고 위에 이런 말썰이 그죠? 이렇게 장황하게 나오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지문이 길었지 요약을 하부분 여기 부분이잖아요. 요 내용 그쵸? 네. 자, 법정 근로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법정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은 항상 일치한다. 올바르지 않죠? 그죠? 법정 근로시간이 존재해요. 우리 앞에서 보았어요. 일일 몇 시간. 여러분 일일 최대 8시간 이렇게 막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우리가 법정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이래요. 근로시간입니다. 그리고 사업주와 여러분 뭐 합니까? 정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소장 근로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사업주와 여러분 조율을 통해서 정해놓은 것이 바로 소정근로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일치한다. 올바르지 않고요. 일주라는 것은 일주를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휴일을 포함한 총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이런 거는 없어요.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라는 게 근로기준법 안에서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네, 사용자의 지위에 종속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주 올바르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지문도 읽었을 때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이런 말 표현 들어가 있었던 거 같이 함께 읽어왔었죠. 네, 맞는 얘기예요. 올바른 건 3번밖에 없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오후 6시에서 이렇게 올바르지 않고요. 연속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정근로시간 여기에서 지금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1일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렇게 1일의 근로시간을 따질 때 시간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은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최대 몇 시간? 8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연속성 있는 말표현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근로기준법에는요. 하루에 여러분 어떻게 1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뭐 0시부터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의 연속적인 근무 형태로 하루를 계산한다. 이런 말표현이 좀 저는 이 설명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도 저는 지우세요. 올바르지 않은 지문이다. 조금 더 좀 성심성의껏 써줄 거면 그렇게 써주든가 아니면 이런 거 표현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말표 연속성 있게끔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박합니다. 연속성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을 법정에서 우리 법정
법의 근로기준법에 써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여러분. 네, 1일, 1주 이렇게 다 법에 근거하여 이야기 드립니다. 자, 교대 근무 시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적절한 걸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출퇴근한다. 여러분 이런 거 뭐래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그쵸? 자, 그 다음에요. 일일 근로시간을 정규 근로자와 다르게 여러분 4시간에서 7시간 정도 파트타임에 대한 얘기죠. 그쵸? 네, 여러분 2사람 이상 시간제 근무자가 근무 시간을 교대해서 일주일간 40시간의 근무를 나누어서 둘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쵸? 네, 직무 공유제 이렇게 직무 공유, 분할 요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써놓은 거고요. 교대라는 것은 조가 나오겠죠. 네, 여러분 어떻게 2개 이상의 조를 편성했습니다. 교대로 작업을 합니다. 라는 말표현 들어가 있는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30번 들어가 볼게요. 보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라고 들어가 있어요. 일정 지역의 동종 노동자 중에 소수에 속하는 노동자에게도 하나의 협약의 효력이 미치게끔 해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지역 사용자들이 낮은 근로조건으로 노동력을 공급받는 것을 방지하고 이런 실효성을 확보하고 네, 그럼으로써 단결력도 균등한 근로조건 보장도 소수의 노동자에 보호하겠다.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설명하는 거고 앞에서 벌써 끝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답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지역적 구속력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 지역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동일 지역의 동종 근로자들에게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잖아요. 동일 지역의 동종의 근로자들에게 단체 협약을 뭐 하겠다? 적용해 주는 거. 확대 적용해 준다. 이렇게 지역적 구속력을 공부했어요. 그 내용을 그대로 여기 앞에다가 다시 한번 네, 지역의 동종 근로자들에게 우리가 협약의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앞전에 끝났다. 추가적인 얘기들은 읽어주시면서 이렇게 꾸며주는 말표현으로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자, 31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사용자와 노동 근로자 간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일련의 여러분 부당 노동 행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 불이익 대우 나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단체 교섭을요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거부하는 거 올바르지 않다라고 해서 부당 노동 행위에 들어가죠. 여러분 의사결정 참가를 권장해서 노사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이게 여러분 부당 노동 행위일까요? 올바르지 않죠. 그죠 여러분? 자 4번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를 조건으로 한다.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환경계약이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이 환경계약은 부당노동 행위로 여러분 하나의 문제로 따로 많이 메인으로 나오는 거 계속 강조를 했던 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따라서 정답 3번 골라내는 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32번도 한번 가주시면요.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유급 휴가의 설명이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근로기준법에는요, 사용자는요, 1년간 80% 이상 근로한 근로자한테는요, 며칠에 15일에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는 게 정해져 있죠. 네, 따라서 정답은 15일이라고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연차 유급휴가 때는 정말 낼 게 너무 많아서 사지선다 형태로도 문제가 많이 출제되니까 이 부분은 정말 수업할 때도 굉장히 노란 부분이 많았어요,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되고 시간이 조금 더 허락된다라면 여러분 3년 이상 근속을 하면요. 이런 얘기 계속 했던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총 휴가 일수가 며칠이 되는지 이런 얘기를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한 번씩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기에서 설명하는 자본 참여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에게 백주, 무상이나 유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 자, 무상이 지급했네요. 자, 회사에 주주로 참여할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 자본 참여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 중에 뭐가 될까요? 주식을 제공했고요. 권리나 주가 차익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제공되었던 성과금과는 별도로 주식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종업원 지주제도죠. 그죠, 여러분? 정답은 그래서 종업원 지주제도라고 다 써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 자본 참여 방법에 결국은 두 가지밖에 여러분 사실은 열거 안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뭐 생각이 나는 게 많을까요? 많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지 않게 도출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 생각일까요? 자, 이번 시간 그래서 꽉 채워봤어요. 지문이 너무 길어서 사실은 이렇게 하나하나의 사지선다형 요소요소를 다 설명해 줄 시간이 사실상 조금 부족했어요. 하지만 앞에 가서 한번 더 찾아보고 오셔라. 이거는 따로 부연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았고요. 문제에 해당하는 것만 명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에 대한 해설은 좀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아래에 여러분 링크가 보이실 텐데요.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여러분 또 어때요?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어때요? 실무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 알고 있을 겁니다. 실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다 또 해설이 존재가 되어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훨씬 더 효과가 높아지겠죠. 자,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고 오시고요. 차분히 문제풀이 한다면 어렵지 않게 도출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